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동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한방부인과 이진무입니다. 월경통은 전 세계적으로 가임기 여성의 약 50에서 90%에서 경험하는 흔한 부인과적 질환으로, 월경통으로 인한 여성들의 학업이나 업무 효율성의 감소는 사회 경제적인 손실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여성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월경통의 경우 한의학적인 치료로 비교적 양호한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표준 임상 진료 지침은 월경통 치료에 대한 국내외 자료와 국내 임상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한의학적인 치료와 관련된 근거 수집과 분석을 통해 근거 중심 의학적 관점에 따른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임상에서 월경통 환자를 진료 혹은 연구하는 한의사들의 근거 중심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월경통 환자에게 양질의 한의학적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월경통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월경통 개발 과정은 임상 질문에 근거한 핵심 질문을 정립하고 국내외 문헌 검색으로 도출한 문헌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과 메타 분석을 통해 근거 수준 및 권고 등급 결정을 했고요. 이에 대한 전문가 합의 과정인 델파이 기법을 이용한 권고안 도출 등의 과정을 거쳐 진료 지침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족한 근거 부분과 건강보험에서의 한약 처방 확대를 목표로 비용 효과 분석 등이 포함된 임상시험 연구 이런 프로토콜을 개발했고요. 또 이를 이용해서 다기간 임상시험을 3년간에 거쳐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초에 그 결과와 또 이후 추가 문헌 검색과 분석을 포함한 최종 진료 지침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처음 개발하는 것이라서 월경통의 한의학적 치료 중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약물, 또 침구치료 이런 뿐만이 아니라 온침이나 이침, 약침, 매선, 추나를 포함한 수기요법, 텐스 등 다양한 한방치료에 대해 살펴보고 분석해서 폭넓은 임상치료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다만 임상 현장에서 요구되는 팔강 변증이라던가 장구 변증, 또 사상 체질 변증, 육경 변증 등 다양한 한의학적 변증 진단에 따른 진료에 적용할 수 있는 임상 질문에 대한 권고안이 포함되지 못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문헌 검색 결과 한의학적 변증 진단에 따른 치료와 그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질 높은 임상 연구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아마 이거는 월경통의 각 변증 진단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객관적인 평가 도구리 설문지라던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월경통은 원발성과 속발성을 감별 진단해야 하는데요. 이번 월경통 한의 임상 진료 지침은 원발성 월경통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2020년 처박의료보험 시범 사업에 월경통이 포함돼서 또 이에 대한 준비로 월경통 CP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전체적인 알고리즘에 보였듯이 월경통 환자를 진료할 때는 통증 강도라던가 동반 증후 평가와 또 원발성과 속발성의 감별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의 변증 진단이 선행된 후에 이에 대한 치료가 해야 되는데요. 이번 진료 지침에서는 이런 치료에 대한 근거 수준과 권고 등급이 포함된 권고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권고안에서는 임상적 고려사항을 꼭 살펴보는 것을 권합니다. 이 임상적 고려사항은 바로 임상시험 연구에서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치료 기간이라던가 치료 경혈, 또 치료 처방 등이 이제 자세히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실제 진료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월경통은 많은 여성이 겪고 있는 질환으로 한의학적인 치료가 단순한 진통제가 아닌 근본적인 원인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포함된 한약 제재로는 그 다양한 변증 치료에 대해서는 좀 부족함이 있어서 가감이 가능한 처방은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범사업은 처방 일수 등 많이 부족한 부분이 좀 있죠.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점차 확대되어 갈 것이고 또 이번에 개발된 월경통 임상진료 지침이 이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의 임상진료지침 사업 같은 경우는 한의학적인 치료의 근거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국민들의 한방 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한의학 산업 육성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정부의 한의학 발전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처방의보 사업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다양한 질환에서 한의 임상진료지침 개발은 처방의보 사업뿐만이 아니라 추나, 약침, 온침, 이침, 외선 같이 다양한 한의학적 치료가 건강보험에 포함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보험에 적용되기 위한 표준화된 치료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한의 CPG 개발은 다양한 질환이 진행돼서 한의학 연구 개발의 한 획이 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으며 부족하지만 한 부분 연구 책임자로 참여했었음에 대해서 자부심도 느끼고 또 나름 부담감도 많이 느껴집니다. 이번 월경통 한의 진료지침 개발에는 전국의 한의과대학 한방 부인과 교수님들과 또 전공의들, 한방 부인과 석박사, 또 전문의들, 학회 회원들 등 이제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개발하게 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진료지침은 보통 5년 정도 주기로 개정됨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꾸준히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포함된 지침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발에서 다양한 임상 질문에 대한 근거를 갖출 만한 임상 연구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실감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중국 연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연구자들이 많이 분발해야 함을 느끼는 계기가 됐습니다. 최근 의학의 트렌드는 예방의학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병이 나타나가지고 어떤 질환이 나타나서 그걸 치료한다기보다는 어떤 질병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의학은 예전부터 불치이병 침이병이라고 했죠. 그래서 병이 된 후에 치료하는 게 아니라 병이 되기 전에 미리 치료한다고 하였습니다. 예방이라는 차원이 벌써 우리 한의학에서는 있었다고 할 수 있죠. 또한 추가로 보면은 우리 한방 같은 경우는 미리 양방에 비해서는 기질적인 질병보다는 기능적인 불균형을 개선하는, 그걸 개선해서 치료하는 것에 장점이 훨씬 더 있는 의학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공공의료에서도 체질적인 불균형이라던가 오장육부 기능의 불균형을 개선함으로써 깊고 중대한 질환으로 되기 전에 관리하는 그런 장점을 반영하는 역할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 근거를 갖추고 표준화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겠죠. 우리 한의 CPG도 꾸준히 개정되고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